네, 시청자 여러분, 대현TV 김대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제이지요. 네,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게 될지 아니면 정치를 하지 않을지, 자, 아직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윤석열이 드디어 정치를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 이런 해석이 대체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자, 윤석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일 때 이 윤 총장은 자신보다 12살이 어린 김건희라는 이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느 한 스님이 중매를 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당시 52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동안 뭐 사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윤석열 선후배들이 중매를 서기도 하고 혼사를 재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신남으로 계속 살 것도 아니면서 이처럼 결혼을 쭉 미뤄왔던 셈인데요.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과거 윤 총장 관련성이 언급된 사건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윤 총장 처가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기 펀디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가장 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봉현 씨, 이자가 만들어낸 입장문, 이 입장문에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이런 문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봉현은 사기꾼입니다. 자, 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도 문제지만 추미애 장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무관한 윤 총장 가족과 측근에 관한 오래전 사건들을 일일이 거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추미애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윤 총장을 그야말로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친 것인데, 이쯤 되면 추 장관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 이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어쨌든 윤 총장은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자신의 진퇴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달려있다. 자, 이 말은즉슨 언제든 자를 테면 잘라라, 뭐 이런 속내도 읽히는 이런 답변입니다. 퇴임 이후에는 윤석열 총장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 정치적 언어입니다. 윤석열 집권 세력에 눌려있던 오기가 북받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아주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가 정치를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언론들은 윤석열의 정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향후에 있을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군에 윤석열을 다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윤석열은 차기 대선 주자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그의 변신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윤석열은 공명심과 정의감이 유달리 강한 사내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특수통 검사로 살아오면서 죄 있는 놈 감옥에 쳐넣는다, 죄 없는 사람 피해보지 않게 만든다, 이런 어찌 보면 조금 단순하고 우직한 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의 정무적 감각은 아마 빵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실수를 연발하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의 성정에 대해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늦장가를 간 윤석열, 그의 처와 장모에 관한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뭐 그 소문 중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 또 대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이 처와 장모에 관한 이 구설은 윤석열을 가장 먼저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 1972년생, 본명은 김명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개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들어서 개명이 뭐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실제로 제도상으로도 개명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설립한 코바나 컨텐츠라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동안 까르띠에 소장품전, 그리고 앤디 워홀 세계전, 미스 사이공, 색채 마술사 샤갈전, 르코르비지에 뭐 이런 전시업계에서는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이런 작품 전시를 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후 공개한 재산 신고액은 대략 66억 원가량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재산 가운데 90% 이상은 부인 김건희 씨의 재산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부인의 재산 관련 세금 체납 등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 소유의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압류 사실,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압류가 된 사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세금을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될 무렵 후원사로부터 보험용 협찬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물론 기업들은 이러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부인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경찰에 내사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 사건은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수사를 하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최측근인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그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해준 의혹도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들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다 거론이 됐었고 더 이상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루머들도 있습니다. 문화사업을 하는 미모의 여성, 검찰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현재 검찰총장이 된 50대 초반의 남성과 혼인한 김건희. 그러다 보니까 루머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출신 대학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학부가 어디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단국대 천안 캠퍼스냐? 경기대 서영학과냐? 그리고 또 석사학위 또 마찬가지인데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인지 설왕설래가 조금 있습니다. 윤 총장은 과거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출신 대학이 어딘지 밝히길 꺼린다, 이러면서 끝내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나 공소시효는 대부분 지났다고 합니다. 병원 설립 관련 투자 자금, 네, 이른바 동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동업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 개별적인 주장,
그것은 여전히 그냥 소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윤 총장 장모와 그리고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는 재산 형성 등에 있어서 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배우자 김건희 씨의 그 돌아가신 선친이 남긴 그 유산, 그런 것이 부동산으로 있고 그 부동산의 공동 소유로 여전히 장모와 아내의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장모가 부동산 사업을 했다는 점, 동업자들과 뭔가 이견으로 이 불편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정치권, 특히 현 정권 성향의 인물이나 언론, 그리고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 퍼지는 윤 총장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 이런 루머는 해당 인사가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거기서 끝입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 많고 유능한 미모의 여성이 왜 나이 많고 돈도 없는 공직자와 결혼을 했을까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일종의 의혹 레파토리,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기본 설정을 던져주고 그 프레임 안에서 부정의 부정을 만들어가는, 이를테면 공작의 냄새가 나는 일종의 이 윤석열을 공격하고자 하는 프레임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 윤 총장과 김건희 부부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던 장모 입장에서도 뭐 구설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 경중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 사위가 총장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그저 일반적인 그런 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윤 총장과 결혼 이후에 본인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컨텐츠 관련된 사업들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건희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윤석열은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먼저 술값을 내고 밥값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아버지가 맨날 남편의 빈 지갑을 채워주느라 바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변호사를 하면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도 접었어요. 1년 동안 변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의뢰인들을 혼내다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이런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윤 총장의 아내 그리고 장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을 좀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윤 총장이 진짜 정치 그리고 차기 대선에 뛰어든다면 그 처와 장모는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인이 피할 수 없는 숙명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파 진영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나 의혹, 인신 공격은 우리가 정확하게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인 변신을 앞두고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가족사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